컨설팅이나 이런 쪽에 커리어를 만들어 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V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VC라고 하면 벤처 캐피탈이죠.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벤처 캐피탈의 숫자는 한 100여 개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불과 10년 만에 2024년도 기준으로 250개가 넘는 VC가 국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VC를 통해서 결성된 펀드 규모만 하더라도 7조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규모로 우리나라도 이제 VC의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2024년도에 투자 결산을 보면 굉장히 많은 영역에 투자가 이루어졌죠. 사실은 이 VC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번에 큰 자본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투자에 성공을 그랬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과급도 수십억에 달하죠. 그래서 이제 시중에 커뮤니티나 블라인드 이런 데 보면은 되게 큰 성과급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올라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대학교 3, 4학년들께서 봤을 때 진짜 매력적인 섹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런 성공의 이면에는 몇십 배, 몇백 배에 해당하는 실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성공한 소수의 사례만을 보고 VC에 가야 되겠다라고 커리어 패스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카페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레주메 가이드도 하고 있고 KC&토탈에서도 레주메를 되게 이제 딥하게 봐드리고 있는데 아주 많은 경우 이 VC를 목표로 해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를 쭉 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콘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딱 세 가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젊은 나이 때는 이런 의사결정 저런 의사결정 쉽게 할 수 있죠. 만약에 잘못되면은 빨리 원복을 하면 됩니다. 뭐 한 1, 2년 정도는 쉽게 재시작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러한 의사결정의 오류도 어떻게 보면은 낭비잖아요. 그런 낭비들을 1, 2년 정도의 소중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컨텐츠로 인해서 그런 이제 작은 바람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는 이 VC에서의 인턴이 그렇게 유용한 이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VC에 가서 리서치업을 했어요. 산업 분석도 하고 그런 인턴 경험들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레주메에다 쓰면 이게 VC가 되게 좋은 섹터인 만큼 내가 이제 다른 컨설팅이나 이런 쪽에 커리어를 만들어 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투자 섹터하고 컨설팅 섹터는 되게 지향점이 다르고 결이 달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컨설팅 섹터에서는 VC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VC에서 작은 스타트업을 보고 그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컨설팅에 와서 조금 힘들면은 스타트업하러 또 나간다 이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VC를 인턴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VC에서 인턴을 한 것이 컨설팅 진입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VC로 신입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본인의 그런 성숙도 이런 게 되게 낮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허드렛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VC에서 성공하는 분들을 보면 되게 IPO 업무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섹터에 되게 많은 인사이트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아주 초기부터 여기서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초기 커리어로서의 VC는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VC에 들어가면 일단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면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P에 들어가면은 스테이지에 있는 회사들은 매출 몇천억 이런 회사들은 계산할 게 있어요. 밸류에이션을 할 때도 되게 많은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 VC는 그런 숫자 자체가 없죠. 심지어 뭐 매출 자체가 이제 없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평가할 때는 무슨 뭐 밸류에이션 이런 기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직감에 의한, 감에 의한 평가가 되게 많이 중요해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입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그 방법이 이 대표랑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셔보면 이제 이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의 문화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VC의 업의 특징이 또 그러한데 내가 독립적으로 나의 직감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소위 말해서 모태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이 정부에서 이 마련한 모태 펀드라는 게 있고 이거를 이제 VC 하우스에 배분을 하고 특정 기간에 의무적으로 얼로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책임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의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특정 섹터에 대해서 특정 회사에 대해서 야 우리 VC 몇 명 같이 들어가자 뭐 이렇게 약간 팀을 결성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의 선관보다는 다른 VC의 선관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휩쓸려서 투자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미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약간 현타가 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분명히 좋은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기 가서 훌륭한 투자자로 성장하는 것은 되게 좋은데 너무 피상적인 그런 결과, 단순히 금전적인 이런 것만 보고 VC를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뭔가 나의 사상, 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키워진 다음에 VC로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상이나 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썼는데 세바스찬 말라비라는 사람이 쓴 투자의 진화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 책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건데 The Power Law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굉장히 그 VC의 내밀한 얘기를 담은 책입니다. 2022년도에 Financial Times하고 테크크런치 이런 데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세콰이어 캐피탈이나 파운더스 펀드나 손정희 같은 VC에서 어떻게 이런 딜을 만들어 왔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아주 내밀한 얘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저는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뭐랄까요, 나의 역량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VC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 섹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VC에 대한 그냥 단순한 선망을 가지고 이 초기 커리어를 투자 섹터로 만든 다음에 커리어를 또 컨설팅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선택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두고 초기 커리어를 계획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스펙이세요? 네이버의 카페 아이콘을 검색해주세요. 구독하지 않으면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정보를 놓칠지 모릅니다. 구독하시고 핵심 정보를 챙기세요.